취재를 하기 위해서 반도 카메라를 찾아서 그 서정훈 과장님과 항상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마케팅을 하신 게 아니고 뭔가 나한테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라이카를 쓸 만한 여력이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 그 서정훈 과장과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라이카 카메라가 손에 들려 있고 지금 이 렌즈가 사실 이 렌즈 가격이 말이 되냐며 제가 약간 분개하던 렌즈였는데 지금 어느새 여기 껴있거든요. 사실 본인의 그런 뭐 형편이나 그런 뭐 상황보다 조금 무리해서 갈수록 그 제품이 더 이제 본인한테 소중해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서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도 참 뿌듯하기도 합니다. 멘트 연습하나 봐. 이 카메라라는 게 그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좀 신분 증명서 같은 그런 거잖아. 그러니까 이 라이카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들고 있다기보다 이 카메라를 이렇게 스트랩에 걸어서 딱 어깨에 매는 이 동작이 매는 순간 뭔가 그 어떤 결심을 다지게 하는 뭐 어떤 사람은 스트로보가 주변기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삼각대 뭐 가볍고 강력한 삼각대가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이 스트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특히나 지금 그 라이카 M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카에서 가장 이제 뭐 아이덴티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매치를 해보자면 네.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뭔가 좀 더 라이카가 클래식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더 클래식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. 아니 내가 사실 이 빨간색 스트랩을 고른 이유가 네네. 내가 이거 너도 알다시피 그 내가 좀 할부 오래 끊어서 샀잖아 카메라를. 네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 스트랩으로 눈에 좀 띄고 싶다.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. 그래 나도 여기서 지금 계속 스트랩을 보게 되는 그게 자꾸 눈에 띄는 점. 이런 게 이제 좀 질감이 좀 독특하죠. 약간 팔찌로 해도 예쁘겠다 이거는. 이 스트랩이라는 게 사실 갈아낄 하등의 이유가 없는 물건인데 여러 개 갖고 싶고 그러니까 넥타이처럼 뭐 매일 매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를 들 때만 필요한 거니까 뭐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도 자꾸 색깔을 바꾸고 싶고 그런 게 정상인 거죠. 같은 카메라인데도 어떤 스트랩을 끼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스트랩으로 인해서 촬영할 때도 어떠한 그런 그 촬영 자체에 대한 거를 또 즐길 수도 있는 거고. 하셀블라드는 왠지 내가 다가서면 안 되는 영역 같은 느낌이어서 물론 화보 촬영할 때라든지 잡지 촬영을 할 때 프로들이 쓰는 건 많이 봤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뭐 내가 거기까지 갈 곳은 아니다라는 느낌? 기존에는 하셀블라드가 이제 주경 카메라로 유명했었는데 항상 어떠한 결과물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, 그러니까 심지어 뭐 기동력이라든지 뭐 무게, 근데 그걸 굉장히 작게 해서 나온 거라. 이 카메라 나온 지 한참 됐는데 네. 기자의 본분이 새 제품을 소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져보고 싶지 않아서 안 왔는데 저희가 꼭대기인 줄 알고 올랐더니 또 새로운 봉우리가 나타난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? 그냥 지금 요 조절 키 같은 것들만 봐도 일반 카메라랑 그냥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냥 툭 찍으면 되나요, 이것도?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워낙 프로들만 다가갈 수 있는, 굳이 저렇게까지 써야 되나, 그러니까 금액도 많이 높고 불편했었기 때문에 뭐 기존에 미러리스 카메라 썼던 유저분들이면은 충분히 그냥 뭐 어려움 없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고. 그러니까 레이싱카는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레이싱카는 레이서들이 타는 것이지 내가 뭐 레이스를 할 것도 아니면서 괜히 올라타서 좀 깔짝대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페라리는 레이싱카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 일반 자동차를 만든 거고 그리고 그것을 탔을 때 일반인들도 어떤 레이싱카의 느낌을 맛볼 수 있는 차인데 그러고 보니까 하셀블라드랑 페라리랑 그 페라리 모델 만들기도 했었잖아요. 그죠? 에디션 제품도 있었죠. 네. 우리가 사진을 찍으러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.
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셨어요?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나미비아 아닐까? 그죠? 저도 진짜 문자 그대로 5대양 6대주 다녀봤는데 나미비아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뭐 북극에 가장 가까운 도시부터 뭐 아프리카, 유럽, 뭐 일본 안 가본 곳이 없잖아요. 함께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계속 다 찍었었는데 그 중에 사진집으로 내자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나미비아가 유일하거든요. 근데 이 사진집이 이제 선배랑 저랑 같이 냈던 나미비아 가서 딱 보는 순간 뭐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막 이렇게 충전하는 듯한 느낌? 뭐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카메라 앵글, 관광 렌즈를 낀 카메라 앵글 어디에도 인공물체가 하나도 없이 인공물체라고 하면 이 근처에서는 카메라밖에 없는 근데 그 상황을 딱 남길 때 아주 그 기분이 뭐랄까 되게 묘하더라고요.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. 그 이전까지는 카메라에 대한 욕심이라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한 무력이지 뭐 진짜 뭐 좋은 사진을 남겨야겠다 그런 욕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좋은 사진은 사진가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빛깔 이런 걸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깔 저는 그걸 글로 표현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상투적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내가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. 근데 그거를 만약에 선배랑 같이 가지 않았다면 저는 그 여행의 진짜를 전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. 선배는 이 나미비아 사진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 어떤 거세요? 첫날 우리가 그 숙소에서 잠을 잤잖아. 근데 이제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일찍 깬 거야. 근데 딱 나갔는데 막 하늘에 은하수가 막 별이 쏟아지는 거야. 그래가지고 와 이게 바로 아프리카. 그쵸. 우리가 은하수라는 단어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은하수가 뭔지 실제로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. 여기 보면은 아마 그때 내가 숙제였나? 이게 뭐 그닥 최선을 다해서 찍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조건 하에서 찍었는데도 이 은하수가 진짜 은하수 영어로는 밀키웨이인데 진짜 하늘을 보면 하얀색 띠가 쫙 이렇게 가 있는 모습이 진짜 뭐 다른 데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었죠. 근데 아프리카는 그냥 밤마다 그냥 은하수가 쏟아지는 거야. 그래가지고 느꼈지. 와 그래서 아프리카 오염되지 않은 아프리카. 저는 그때 M을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. 완전히 이 카메라에 반해가지고. 근데 이거를 수동 카메라니까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차를 타고 쓱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막 춤을 추는 거야 갑자기. 그래서 카메라 딱 들이대고 찰칵 찍었는데 정말 우연히 초점이 너무 잘 맞은 거죠. 근데 심지어 얘는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. 두 발 다.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그 모든 사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 아이들의 그 리드미컬한 그 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고 지금도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저는 이 아이들의 이 춤사위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. 이 사진을 이 카메라를 손에 쥐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찍었던 거라서 그래서 그 라이카 M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런 게 좀 생겼던 것 같기도 해요. 이런 카메라는 사실 찍기도 불편하고 초점 맞추기도 힘들잖아. 하지만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다음에 그 라이카만의 어떤 그 뭐랄까 특징이 있어요. 카메라가.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라이카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색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찍고 할 때 나름대로 적절한 카메라라고 생각하고.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던 게 만년필로 사인을 보통 하잖아요. 중요한 계약서에 만년필로 사인을 하는 이유가 만년필은 나사처럼 돌려서 빼서 써야 되고 갖다 대자마자 쓰면 또 안 나와요. 딱 이렇게 종이에 대고 한번 쉰 다음에 써야지 잉크가 이제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쉬었다가 이제 써야 되는데 그 과정을 중요한 사인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으로 자기는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찍을 때 사색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피사체에 들이대고 조리개를 돌리고 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 어떤 그 피사체와 대화하는 시간, 좀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나도 그 어떤 일을 떠나서 어디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나도 저 라이카 같은 카메라를 메고 이렇게 좀 가볍게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지.
저한테 사진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. 저널리스트로서 일을 할 때는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사진, 다큐멘터리 같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극한의 연출을 가미한 사진을 찍을 때도 있어요. 세트를 만들고 모델을 써서 포즈를 정하고 뭔가 인위적인 자세와 상황을 만들어서 찍을 때도 있거든요. 근데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말 그대로 사진인 것 같아요. 내 삶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포토그래퍼예요. 이제 예전처럼 거창하게 거대한 렌즈를 단 사진을 들고 있어야 포토그래퍼가 아니라 지금 누구나 훌륭한 포토그래퍼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소설을 읽고 시를 읽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쓰잖아요. 사진 공부라는 게 뭐 조리개 수치를 매수로 놓고 셔터 스피드를 매수로 하고 이거는 그냥 수학 공부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근데 사진전, 지금 제 뒤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진전에서 사진을 본다거나 아니면 사진집을 본다거나 잡지를 보면서 빛이 어떻게 들어와서 피사체를 어떻게 비추는가를 본다거나 혹은 몸을 어떻게 했을 때 그 곡선이 참 예쁘더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보고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좋은 사진을 남기는 데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.